지금 민주당 사실 거리로 혹은 대검찰청으로 무척이나 분주한 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저희 채널의 유튜브 정치 시그널 라이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연한 이 발언들이 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헌 심판 재청에 대해서 또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여당에서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라이트에 출연해서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없는 거 만들거나 없던 거 막 뒤져가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잡으려고 최소한 수십 명, 5, 60명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수사 법정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소위 생활범죄, 이거 처리를 못하는 미제 사건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통계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행복하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아깝고 예. 그게 더 큰 보복을 불러요. 본을 잡으려고 5, 60명의 검사들이 법정에 매여 있다. 정치 보복은 에너지 낭비고 시간 아깝고 더 큰 보복을 부른다. 그러니까 어제 뭐 정규제 주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저 발언이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검찰, 정치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가?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김용 씨라든지 이화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또 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관련한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르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혼자서 헌법 84조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이 뭐 검사들이 본인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오히려 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니까 빨리 털고 싶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게 수사와 재판 속도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법 리스크 관련된 여당과 관련된 얘기였다면 민주당 내부 얘기도 있어요. 자신의 체포동의안 발언,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에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친 일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건 저의 약간 부족함이죠. 저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총선으로 다 정리가 됐고 저는 속에 이렇게 움켜놓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섭섭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그분들은 섭섭했었는데 직접 관계는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표결에 관계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또 그분은 내가 얘기한 그분도 아니에요. 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일부 알려진 얘기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비명계 인사들 쭉 모아서 일단 대통령 파면부터 먼저 해야 된다. 어제 같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근데 저 최진봉 교수님 예. 이 자리에서 이거 상황이 안정되면 본인 체포동의안 발언 그러니까 검찰과 내통한 거 아니냐 공식 사과 표명해야 된다. 근데 이 대표가 저 자리에서 즉답은 피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저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을 지지하는 분인 것 같은데 뭐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부족함이란 표현도 사실은 더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어제 저기에 모였던 분들은 같은 목소리를 다 냈어요. 저기 지금 안저기에서 사진 찍은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서 빨리 탄핵이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계속 내부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이 안 될 경우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리멸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좀 자제하자는 그런 목소리를 함께 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기서 뭐 지지자분이 그런 얘기 하신 걸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지자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이제 문할보 인터뷰에서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거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해서요. 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김부겸 총리가 그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이게 문화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모르고가 아니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이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예.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뭐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나 뭐 저는 아직은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도 예. 뭐 속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분들 중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일단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유튜브 정치 시그널 라이트에 직접 출연한 이재명 대표의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탄핵 남발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하셨어요. 국회의원도 자격 미달은 국민이 탄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삭발, 단식, 삼보일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뭐 씁쓸한 말씀을 하셨네요. 헌법재판소 인근 상인들이랑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 그러게요. 지금 격화되고 있는 주변 상황이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최근에 이 미세먼지처럼 뿌연 미세먼지처럼 암담하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